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자 전쟁 초기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서방 세계에 우크라이나가 도를 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이 덕을 보고 있다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미국 등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일이 되자 동맹들은 서서히 우크라이나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젤렌스키는 또다시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 무기라 할 수 있는 K9을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젠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이 멸렬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이 갈수록 양측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협정은 무산되고 장기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휴전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손에는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막심하기에 이 상태로 결국 협정이 맺어진다면 국토를 상당 부분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게다가 이번 전쟁에 푸틴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중동 전쟁이라도 축소하는 낌새가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기세가 없어 보이며 세계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 이러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길한 예상마저 떠돌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지에 몰리자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단일 국가끼리 싸움이지만 그 실체는 서방연합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라고 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혹한 이야기지만 유럽의 성병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징이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덕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나마 살얼음판 같은 균형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폴란드의 아낌없는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개방했고 지금까지 15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그 29와 레오파르트 2 등 우크라이나군이 별다른 훈련 없이 즉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구소련 무기를 지원했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의 전차 지원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돕는 대신 폴란드군을 강화시키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국의 무기고가 텅텅 빌 만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다시피 했던 폴란드의 발언이기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자칫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줄줄이 지원 거부 선언에 동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도 속사정은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가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가 활개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지만 문제는 결국 본입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농지 피해도 컸을 뿐더러 농산물의 주요 수출 통로였던 특히 항구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의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육상 수출로를 구축했고 아예 관세까지 면제하며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거꾸로 동유럽 국가들의 현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농민들의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사태 진정을 위해 이유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3개 국가 역시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를 단행하며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농업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현실은 식량이 자원이고
무기화하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EU와 폴란드의 금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며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처음엔 폴란드도 경제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안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 지원만큼은 지속해 왔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농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막말을 쏟아내자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라도스워프 스크르스키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야 된다며 강조하지만 여전히 두 나라의 앙금이 남아있으며 폴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느낀 배신감이 절대 작지 않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급변하는 유럽의 정세 또한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도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동맹을 자처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슬로바키아의 총선에서 칠러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사회민주당의 리더인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전 총리는 친러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는 슬로바키아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에 24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이 제외되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복구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방 사회의 의지를 대변하는 미국에서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는 최악의 결과인데요. 결국 우크라이나는 도움의 손길을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지원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원한다는 K9A2는 K9A1에 비해서 화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 추가적인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큰 이점입니다. 게다가 복합 고무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기동에 있어서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언론들마저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집중 조명하며 자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 뒤를 생각한다면 중립적인 자세야말로 현명한 처세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지원 결정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고와 생산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